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 편집장 반바오입니다. 드디어 저희 코비애TV가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관심 덕이고요. 사랑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또 한 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우더 수고했어?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독자분의 사연이고요. 하나는 코비엣의 사연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구독자분의 사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밀양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단장면 표충사 얼음골이라고 아세요? 어렸을 적에는 그 근처에 살다가 지금은 시내로 이사를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불알 친구 이모군의 삼촌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밀양 시내에서 표충사를 가려면 국도를 타고 약 20분 정도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타 지역에서 표충사로 많이들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표충사로 들어오다 보면 태룡리를 지나서 아불리로 넘어가는 산 중턱에 코너가 하나 있어요.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은 그 길을 절대 모를 테지만 단장면 사람들만 아는 그 길은 예로부터 무서운 길이라고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마을을 지킨다는 아주 큰 나무 한 그루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쪽으로 길을 냈지만 그 나무만큼은 살려두고 길을 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그 길이 지금과 달리 비포장 도로였을 때부터 학생들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유독 그 길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막 도망갔던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귀신 목격이 잦았던 곳이라고 해요. 때는 삼촌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밀양 시내에서 잔치가 있어가지고 늦은 밤까지 잔치집에서 술을 아주 거하게 마셨대요.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신이 또렷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 당시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가 않았고 대리운전이 있을 리도 만무했죠. 삼촌은 그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약 20-30분이나 되는 거리를 혼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여름날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코너길에서 300m 정도만 더 가면 유원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술 먹고 밤길을 걸어다니는 혈기왕성한 남녀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삼촌이 한참 운전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코너길에 다다랐을 쯤이었어요. 저 멀리 앞쪽에서 웬 여자 2명이 그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도로를 따라서 차가 주행하고 있으니까 차의 라이트 불빛이 여성들한테도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은 차량 불빛을 확인하고 차를 이렇게 세웠대요. 히치하이킹이죠. 삼촌은 취기가 잔뜩 올라 있었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여리여리한 두 처자가 차를 세우니까 안 멈췄겠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차를 세우고 그 두 여성을 태웠다고 합니다. 여자 하나는 삼촌 옆으로 보조석에 탔고요. 나머지 여자 하나는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이 탑승을 하자마자 삼촌은 차를 출발시켰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그 여성 2분을 곁눈질로 힐끗힐끗 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대요. 삼촌은 집으로 바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자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노닥거려 보려고 집까지 데려다 줄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집이 요 근처인데 밀양 진짜 놀기 좋지요. 운전을 하면서 그 코너에 다다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삼촌이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들은 전혀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이어 머쓱해진 삼촌은 음악이라도 좀 틀어드릴까요? 그렇게 삼촌이 오디오 버튼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할 때 코너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바닥으로 삼촌의 턱을 강하게 후려치더래요. 생각해보세요. 엔간해서
여자가 손바닥으로 남자 뺨을 친다고 핸들이 돌아갈 정도로 밀려날까요? 삼촌은 그 여자한테 맞자마자 핸들이 꺾여서 거의 20-30m가 되는 낭떠러지로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삼촌은 정신을 잃었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삼촌은 정신이 돌아왔고 차는 뒤집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복되어 있는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삼촌은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차량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게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다급해진 삼촌은 차량 안을 둘러봤는데 아까 태웠던 그 2명의 여자가 얼굴은 피떡이 된 채로 여자 하나는 삼촌의 다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팔로 삼촌의 목을 휘감고 못 나가게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촌은 그제서야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들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힘이 그렇게 세더래요. 아이고,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읍시다. 우리 와이프 얼굴도 봐야지 않겠소. 이러면서 그 여자들한테 빌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쳤대요. 그러던 중에 그것들의 힘이 느슨해지는 걸 느끼고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 여자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삼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이 있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촌의 다리는 이미 부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아픈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달렸는데요. 근처 유원지에서 장사를 하던 삼촌 친구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야, 뭔 일이고? 이 꼴이 뭐고? 네, 차 사고 났다. 경찰이랑 앰뷸런스 좀 불러도 내 차에 귀신 씌인 것 같다. 그렇게 간신히 앰뷸런스를 타고 삼촌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그런데 삼촌 차에 분명히 2 여성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 낭떠러지에는 레카도 들어올 수 없는 위치라서 119 구조대원분들이 직접 가서 수색을 하셨는데요.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주변을 뒤져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차량 견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여성의 흔적이나 혈흔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네 삼촌은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아 계십니다. 종종 삼촌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째 이야기는 코비에 제가 직접 공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에 비 오던 날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요즘 밖에 비가 자주 와서 들었던 얘기를 막 리마인드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생님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랑 어울리지 않게 학창시절에는 굉장히 공부랑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고고장, 요즘 말로 나이트라고 하죠. 그런데 몰래 숨어가지고 들락날락거리기 바빴고 삼수를 해서야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삼수를 준비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부모님 속만 썩이다가 고등학교 때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매우 많이 아프셨어요. 이후에는 다행히도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어머니가 한번 그렇게 아픈 걸 보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 딱 감고 기초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본 게 21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장마철이었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슬슬 아파오는 게 화장실을 가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독서실 건물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화장실은 굉장히 작았는데요. 세면대, 그리고 소변기 2개, 대변기 1칸 정도 딸린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대변기 문 밖 좌측으로는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대변기 칸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노크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는 볼일을 보면서 영어 단어장을 꺼내서 보고 있었어요. 바깥은
무슨 놈의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 창문이 덜컥덜컥 흔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조금 있다가 세차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곧 빗줄기가 너무 세져서 막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 역시 장마는 장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에서 탁탁거리면서 무슨 자갈 같은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길래 이야, 이 날씨에 우박까지 내리나 보네. 날씨 한번 참 요란하네. 아무리 더웠던 여름철이라도 간간히 우박이 내리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볼일을 다 보고 뒤처리까지 하고 대변칸에서 나와서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면대 거울로 뒤에 있던 창문이 비치는데 정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소리는 처음부터 우박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독서실 화장실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코비의 TV가 2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힝, 속았지? 저는 앞으로 2만 명, 10만 명 열심히 무서운 이야기 발굴도 하고 사연도 맛깔나게 풀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무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코린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